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법을 보게. 베네수엘라의 특징은 폭력혁명이죠. 무장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된 나라의 헌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베트남의 베네수엘라 헌법을 볼리바르 헌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차베스의 먼저 볼리버리안 혁명이죠. 사회주의 혁명을 보겠습니다. 차베스는 이제 중령이죠. 중령. 중령 시절에 야전 부대와 군사학교 교수를 거치면서 이 볼리바리안 운동이죠. 이러한 단체 이름입니다. 이거를 조직해서 쿠데타, 사회주의 이 쿠데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92년에 전체 군도의 약 10% 미만이 차베스의 지휘에 따라서 5개 부대와 이에 협력하는 민간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카라카스 도심과 그 밖의 대도시 중심으로 점령을 했고, 이 페레스 대통령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교전으로 차베스 중령층의 쿠데타군 14명이 사망하고 130명의 군인과 민간인 협력자들이 부상을 합니다. 차베스는 방송 연설을 통해서 조건부 항복을 했고 바로 수감이 됐습니다. 차베스는 이제 2년 동안 수감됐다가 1994년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받은 이유는 이제 차베스의 세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사면을 하라는 압박이죠. 이런 압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차베스는 이제 자신의 그 볼리비안 운동이죠. 이 조직이죠. 이 조직을 확대해서 1997년에 이르러서 제5공화국 운동 당이라는 것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98년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처럼 똑같네요.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볼리비안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새로운 공화국 운동을 하게 됐고 드디어 199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5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차베스는 이제 취임 직후 선거를 통한 혁명이죠. 되고 나서 취임 직후 드디어 이제 개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헌을 지지하는 민간 지지 세력, 국가기관, 군대를 동원해서 볼리바르 개입과 같은 이러한 캠페인이죠. 캠페인을 농촌과 빈민에 추진했고 99년에 재원의회를 소집하는 국민투표에서 72%의 지지로 승리합니다. 이어서 재원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차베스와 연합한 정당들이 이 결상한 애국 창살이 131석 중 95%, 120석을 휩습니다. 99년에 재원의회는 사법부 임시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의 그 타 권력에 문의하지 않고 이 사법부 임시위원회에서 판사를 제명할 권력을 부여합니다. 이 위원회는 190명의 판사를 부정부패로 기소하여 제명하였고 동시에 이 재원의회는 사법 위기를 선언하며 그 7명의 위원회가 국회의 일반 업무를 보도록 합니다. 일종의 재원의회가 독재를 한 거죠. 독재. 플레다 독재처럼 혁명 독재를 한 겁니다. 재원의회는 또한 이 국회가 어떠한 형태의 집회라도 가질 수 없고 재원의회가 기존 국회죠. 기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재원의회는 같은 해 350개 조항의 헌법 초안을 작성을 했고 이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습니다. 2000년에 새 헌법에 따른 총선에서 차베스의 연합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를 쟁취했고 차베스는 60%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합니다. 어, 차베스는
이렇게 인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베네수엘라가 다른 남미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죠. 미국의 영향권 착취 아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그죠? 어떤 자주적인 그러한 정권을 내세우고 또 부자 중심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빈민 중심의 정책을 하겠다. 빈민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집권한 차베스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2002년에 미국이 지원한 군부 쿠데타로 억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차베스를 지원하는 군대와 민간인들이 봉기했고 결국은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 차베스를 풀어줬습니다. 2004년에 야당의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에 회부됐지만 여기에서 승리했고 2006년에 재선을 합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이제 기존 헌법은 재선만 하고 삼선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에, 이 삼선을 위한 개헌을 2007년에 추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삼선에 성공해서 2012년에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1999년 이 볼리비아는 헌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 국가는 민주적 사회국가다. 데모크라틱 소셜 스테이트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형태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면 생명, 자유, 정의, 평등, 연대, 사회적 책임, 정치적 다원주의 등 최고 가치점, 정치적 다원주의가 들어있네요. 일반적인 사회주의 헌법에는 없는 다원주의, 정치적 다원주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국민 주권은 직접적으로 또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합니다. 국민 주권 있죠? 공화국은 연방공화국입니다. 연방제. 연방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 또 지역 사이의 협력 연대, 책임 분담,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주죠. 새로운 연방에 포함되는 새로운 주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투표로 정한다. 각 정치 기구들은 분권적이고, 그죠? 지, 분권, 지방 분권이죠. 대안을 허용하고 다원적으로 운영돼. 여기서 다원은 이제 정치 노선 다원도 있지만 베네수엘라도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소수민족에 대한 그 배려를 포함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니까 국민이 회수될 수 있다. 소환권이죠. 소환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개정은 유권자의 15%, 그리고 국회에서는 제적 의원수의 30% 또는 강요회의의 승인을 통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국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죠.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러한 것은 개정할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의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 찬성 그리고 강요회의의 승인을 통한 대통령의 승인, 뭐 선거 명부에 등록된 시민의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통과. 이거는 뭐냐면 음, 헌법의 승인 절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한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헌법, 국회를 통한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 개정, 그리고 시민들이죠. 시민들에 의한 헌법 개정,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을 새로 만드는 아주 탈바꿈하는 재정의회도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정의회는 강요회의를 거친 대통령의 발의에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찬성해야 됩니다. 지역의 지방의회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이죠. 시민들이 15% 이상 찬성하는 거에 소집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제정도 이렇게 행정부, 의회, 주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 제정되는 헌법에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베네수엘라 헌법의 특징은 이렇게 헌법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입법부, 행정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투표도 대통령, 국회, 그 시민들이 유권자 10%로 실시될 수 있다. 지방 투표죠. 지방 투표도 지방에서도 주민 투표를 할 수 있죠.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지방의회, 그죠? 그다음에 행정부, 시장이나 주지사, 그다음에 주민의 10% 이상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권을 양도한다는 거는 그런 조약인데, 예를 들어서 뭐 외국군이 주둔하는 거죠. 이런 주권을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 3분의 2, 유권자의 15%로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처럼 뭐 군사 주권을 미국에 넘긴다든지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이럴 때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법률 제정 절차도 다 비슷합니다. 대통령, 의회,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됩니다. 그 예산에 관한 거, 그죠? 예산에 관한 거, 조세 신설에 관한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인권 보호에 관한 거, 국제 조약 비준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금을 깎아주자 이런 국민투표를 붙이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거죠. 또 같은 시기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 국민투표를 하면 안 되죠. 즉 국민투표에 관한 다양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 국회의원 소환 제도죠.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할 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기의 절반이 일단 경과돼야 되고 초반에는 좀 봐주자는 거죠. 20% 이상의 유권자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국민 소환, 국민 투표로서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만 한다. 정당 결성의 자유 다당제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자유주의니까 역시 다당제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 판사까지도 국민투표를 통해 소환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환 절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또 안보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것. 국회 구성 방식도 써놨는데 연방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죠? 지역별로 균등하게 작은 지역이나 큰 지역이나 균등하게 한다. 3명씩 대표를 에, 그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구성하지만 인구와 상관없이 이 3명씩 국회의원을 배당한다. 조그만 지역도 국회의원이 당연히 배정받는다는 거죠. 대통령은 이제 결선 투표제, 과반수 투표죠. 과반수 한 사람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고 대법관의 경우에 이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주로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회에서 선출하는 건 맞는데 시민 권력의 추천을 통과해야 된다. 시민 권력이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적인 것을 협의하는 그러한 전선체죠. 이러한 시민들의 그 국회와 상관없이 국정을 협의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직접 통치 기구입니다. 치안 판사도 역시 직접 보통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선출하죠.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도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국가안보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의 주재 아래 의회, 그죠? 그다음에 사법부, 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 국가안보위원회. 왜냐하면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부터 항상 침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전 국민적인 과제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국군은 현역일 때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똑같죠? 우리랑 선거운동 참여를 하지 못한다. 또한 이제 외국 군대를 국내에 유치하거나 외국 군대 기지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통령은 전쟁과 내전 때 계엄령을 내릴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고 의회에서 그 심사를 여부를 해서 그죠? 심사 여부를 해서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죠.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소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대법원 내에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위나 국가의 행위를 감시하고 의회의 법령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 시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건 이제 국가가 민주주의나 인권, 그리고 국가의 자주성이죠. 독립성을 저하하는 행위라면 시민들이 무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항권을 보장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시민 권력이라는 이러한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민중수호청, 검찰, 감사원 등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시민 권력 중 민중수호청은 헌법과 인권조약에 여러 가지 고발, 조사, 행정감시, 기소 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고 공화국윤리위원회는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대표로 구성돼서 어떤 시민 권력의 또 감시죠, 감시, 상호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 권력 선출위원회죠, 이런 선출위원회가 돼 있고 의회는 법률이 정한 기관 안에 이러한 시민 권력 기관의 장을 임명한다. 그래서 자본주의과나 사회주의과에서 없는 특수한 단위네요. 시민 권력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시민 권력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죠? 자치를 할 수 있고, 시민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도 갖다. 이 시민 권력은 교육이죠. 시민들의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하고. 시민 권력은 이제 임기가 1년이라네요. 민중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윤리위원회. 그죠? 임기가 1년이다. 시민 권력은 이제 선거 무효 결정, 각 단체의 선거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특징은 단순히 어떤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력이죠. 이러한 시민 권력이라는 거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기본권도 일반 사회주의과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일반 원칙, 기본권이죠. 이러한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인권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헌법에서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권 조약을 갖다가 헌법에 준하는 높은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조약에 위반되는 국내 법률을 만들 수가 없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 중대한 인권 범죄, 전쟁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비인간적이거나 인격 모독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신체의 자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체포하는 경찰이나 군대는 반드시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사형, 종신형, 치욕적인 형벌을 금지합니다. 진술 거부권이나 이런 그리고 영장주의죠. 일반 사회주의법보다 강합니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 있으지만 체포 압수수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집회는 사전 허가가 필요 없고 방송통신의 자유도 있고 검열은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익명으로 방송통신의 자유를 할 수는 없다. 자기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전쟁 선전, 차별적인 메시지, 종교 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이런 방송은 할 수 없다. 국가의 이제 복지 의무를 많이 공공 서비스, 출산, 양육, 질병, 장애, 실업, 그죠? 부양, 주택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은 또 자기의 가족의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은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다. 장애인을 어디다 그 수감하거나 시설에다가 넣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 수화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런 수화를 하나의 공식적인 언어에 준하는 것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재정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재정에 책임져야 되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하나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일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담금이 낼 능력이 없는 사람도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체제, 공중보건체제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 사회보장기금을 뭐 다른 데 투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데서만 써야 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권리, 이거는 사회주의에 해당되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건데, 사회주의에서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거고. 자영업자도 보호를 하고, 그죠? 주 44시간, 각종 노동 보호 장치, 불이익 변경 금지. 이렇게 베네수엘라 헌법은 헌법이 되게 자세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그죠? 월급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한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파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회사의 이익을 분배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도시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자본주의에는 없는 이런 좋은 조항입니다. 사립학교는 허용되지만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중등교육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국립대학 무상, 대학의 자치가 있고, 그리고 교육에는 나라에 대한 거, 역사, 지리, 혁명 정신,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체제도 독특합니다. 23개의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기능이죠. 조세, 금융 분야, 거시경제 분야 이런 조정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경제의 목표가 사회 정의다. 자유 경쟁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환경 보호, 연대 책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서로 도와준다.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경제 활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렇지만 이제 독점을 금지한다. 좀 국가 개입과 민간 경제의 조화를 집어넣어 있고 공공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질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협동조합이나 주민단체, 각종 단체가 분담한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국가만 책임지면은 국가가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걸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공평한 소득의 분배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이제 화폐 물가의 안정, 이런 아주 구체적인 법률에 있는 것 정도 수준까지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목표, 조세 외환 금융 정책, 것들이 다 있고. 중요한 건 식품의 자급자족을 법제화한다. 그래서 국내의 식량 산업이죠. 이거를 보호하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는 조항입니다. 어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렇지만 국내의 원자재, 이 석유 산업이죠. 베네수에라는 석유가 중요한데, 하고, 국내의 원자재죠. 국영 제조업, 석유 산업, 이런 것들이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석유는 이제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러한 공공 재산에 대한 기능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아까 말한 공공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고용도 창출해서 국가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종 협동조합 등 공공 법인을 장려하고, 기업체는 이제 노동자 자주경영이죠. 이런 뜻.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헌법에까지 있습니다. 대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적 소유도 인정하지만 협동조합적 소유를 장려하고, 노는 토지죠. 노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많이 부과를 하고, 가족들이 이제 조금 영세 기업을 하는 경우 이거를 보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자주 특히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민중연대, 중남미 공동체, 반미 공동체, 반미 연대를 중남미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한다. 보통 한국도 그런데 해외 투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혜를 줄 수 없다. 국내 투자와 동등하고 지역의 경제 구동, 중남미 경제 공동체죠. 라틴 아메리카 카브리 연안의 공동체 창설을 추진한다. 뭐 외국이나 외국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베네수엘라 법에 복종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의 특징은 헌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